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으로 시장의 이슈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주요 기사는 전일 속보로 전해진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 그리고 3면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북한 측은 경고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일 폭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 계속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정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소장님. 남북 관계가 또 악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남북 경협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방산주는 또 반대 영향일 것이다. 또 우리 정시 오늘 이제 9시에 개장이 되면은 어떤 충격을 받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13일 노동신문의 담화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한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예고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있죠. 개성공단 내에 있는데 이것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 3일 만에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바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4.27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난 이후에 개성공단도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하자 이렇게 해서 이 상징물 같은 것이 바로 이 공동연락사무소고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와 건설비 또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금이 국민들 세금이 340억이나 투입이 된 우리 자산인데 결국은 이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북 평화 모드 한 2년 넘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 진전돼 왔는데 위기 국면으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오늘 새벽에 북한이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라고 주장하는 또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북한이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초강수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저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내부 문제라고 봐야 네.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 또 한국 내부,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는 더 긴급한 것이 코로나19로 또 어렵고 중국하고도 국경이 완전 봉쇄된 건 아닙니다.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국제사회 제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이 기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이런 주민들의 불만, 분노를 어디로 표출하느냐. 북한 사회 내부에 표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한국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 유엔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가 다분히 이제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이제 폭파를 했는데 다음이 또 금강산 지구내 남측 숙박시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또 청취자분들, 투자자분들 생각할 때는 북한이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데 상당히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와는 관계가 좋았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은 사실 2인자를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관계를 김여정 부부장이 주도하고 있고 사실상의 2인자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 없이 일단락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내부의 어떤 상황과 또 환경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적어도 뭔가 좀 한국에서의 좀 적극적인 유화 조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압박 강도는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철거하겠다. 또 이 금강산 관광의 남측 숙소 시설을 없애버리겠다. 네. 이런 것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살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남북 평화 모드가 최대 고비에 좀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북한이 추가로 또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저희는 크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네. 됩니다. 과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과연 북한이 왜 이럴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공을 들였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진전을 해왔고 또 북미도 정상회담을 2018년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 하면서 뭔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북한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통신에 예고된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비무장화된 지역을 군사화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개성공단에 원래 이 북한 군이 주둔을 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곳에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서면서 물러나 있었는데 이곳에 다시 군사를 배치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지피를 상징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에 또 이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부속서에서 이제 지피의 긴장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철거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재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이런 남북 관계 긴장에 대한 빌미를 삼았던 것이 우리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였는데 네.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남한 쪽에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서해안에 이제 해안포가 있는데 그동안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이걸 다시 문을 열고 이 NLL 쪽으로 향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또 배치 예고하는 발언들을 또 각종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을 크게는 신경 쓰지 못할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최근 이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반응이 없어요. 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해서 일본의 또 아사히 신문은 상당히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개성공단, 금강산 우리의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NLL이 됐든 국제적 도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또 돌이킬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미국은 지금 재선이 있죠. 대통령 선거가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할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완화될 수 있는데 미국도 국제사회 움직임은 별로 신속하게 나올 것 같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예고와 함께 사흘 만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일 폭파하는 행동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남북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